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2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내에서 저는 근무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1편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챕터 4. 전직장 근로소득은 결정세액에 입력하세요. 여러분들 중도퇴사자 분들이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오면 나는 뭐를 입력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전 직장에서 가지고 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시고요. 결정세액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뭐 차감 징수세액 입력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차감 징수세액 아니고요. 결정세액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전 직장 연말정산액은 전 직장에서 환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가 준 금액만큼만 국가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이 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그 결정세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직원이 과대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어요. 전 직장 거를 가지고 오세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나는 전 직장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안 갖고 오시는 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분이 전 직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 당신이 서류를 안 갖고 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신이 가산세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을 막 너무 여러 군데 옮기신 분도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옮기신 분이 있어요. E까지 옮겼다. 우리 직장이 E예요. 그러면 제일 그 중에 중요하고 오래 다닌 곳을 한 군데 쓰고요. 나머지는 묶어서 금액을 다 입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몇 개 없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결정세액에 대한 그 자료를 지워버렸나? 아, 어디가 결정세액인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결정세액이 있고 그 밑에 금액이 있고 여기에 차감징수세액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결정세액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 입력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XPRP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단지 관리에 들어가시면 단지 정보 등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 있으시면 다 입력하시고요. 이걸 다 입력하셨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단지 관리, 단지 정보에 연말정산 기본정보 입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기본정보 입력을 하지 않고 요거를 저장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납부를 하잖아요. 납부를 우리 그 홈택스에다가 신고 자료를 업로드하면 에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을 반드시 입력하세요. 정산 연도는 2021년도겠죠? 사업자 번호, 상호, 업태, 대표자 이렇게 꼽혀 있는 거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사업장 유선번호랑 세무서도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세무서 코드도 입력을 하시고 세액당 단위 계산법 이런 것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말정산 돌리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세요. 그리고도 여러분 에러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왜 에러가 자꾸 나냐면 개인별 할 때는 개인별 금액을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기본 공제되어 있으면 기본 공제로 넣으셔야 돼요. 기본 공제 대상자로 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제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만 에러가 안 뜬다는 거. 그리고 그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3%나 뭐 15% 초과, 25% 초과해야만 공제 대상 되잖아요. 그런 거 잘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입력을 다 했으면 금액 누락 없이 입력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챕터 6. 단지 신고 금액과 연간 근로소득, 개인별 소득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우리가 매달 신고한 금액과 연간 근로소득, 개인별 소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연소득 금액이 잘못 불려지지는 않았나 확인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홍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연근로소득 내용 등록에서 연말정산에서요, 이렇게 연근로소득 내용을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연급여 수신을 하시는 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다 주신 이후에 여기 연급여 수신하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거 연급여 수신을 잘못 눌러가지고요, 한번 누른 상태에서 그냥 뭐 2021년 12월 뭐 10일 날 뭐 눌렀어요. 예전 거를 누르고 그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월급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연급여 수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그 연간 우리가 신고한 금액이나 개인별 소득하고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연차 등 급여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있다면 급여에 산입해서 신고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차를 원래 급여에 넣어서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연차를 그냥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연말정산에 넣어서 세금 신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연차에 대해서 아예 신고 안 하시는 단지도 있죠.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연말정산한 금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 인원수가 10명인데 9명밖에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재직자하고요, 퇴직자 모두 다 돌리셔가지고요, 만약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했으면 퇴사자에 대한 거는 환급 받으시거나 추징 뭐 그런 퇴사자에 대한 거는 환급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급조서는, 지급 명세서는 우리가 제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하고 재직자하고 모두 연말정산 돌리시죠.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중간 입사자, 중도퇴사자 확인하시고요. 경비원이나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의 수당이나 야간가산 수당이 비과세로 되는 경우 있죠. 뭐 전년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미만이고, 그리고 뭐 연소득이 월소득이 210만 원 뭐 미만이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비랑 미화 같은 경우에는 야간가산 수당이 비과세로 되죠. 3천만 원 이하, 아마 21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해당돼서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이분들의 그 야간가산 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이 비과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도퇴사한 경우 월체크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 홈택스 확인 시에 월 선택하셔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모든 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근무한, 내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요걸 체크하셔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1월 1일부터 입사를 했으면 그냥 이거 전체 그냥 갖다가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5월 1일 날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2021년 거 모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근로 기간 동안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확인해 볼까요? 자, 홈택스 확인 시에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그리고 해당 기간 과세기간, 즉 이번에는 2021년이겠죠. 21년 내에 지출한 금액이 전체가 공제 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입니다. 즉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5월 1일에 이분이 입사를 하셨다면 5월 1일부터 체크해서 5월분부터 체크해서 12월분까지 체크 후에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냥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체크해서 제출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의료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의료비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만 사실은 원래 연말정산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하죠. 내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어도 뭐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 형이 우리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카드로 의료비를 냈단 말이에요. 아빠. 그러면 내 카드로 공제한 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당연히 받는데 의료비는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제를 같이 받으시죠.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게, 그리고 여러분 또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언제 해야 되죠? 중도퇴사하는 경우는 그분이 퇴사한 다음에 10일까지 이분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다음에 연말정산에 같이 하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주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 카드도 있잖아요. 카드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카드도 내가 5월 1일에 입사했으면 5월분부터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 전체 원로에서 그냥 다 내려받아서 제출하죠. 그러면 우리 입력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죠. 매년 하던 직업 매년 해도 잘 모르는, 이거를 뭐 매달 해도 잘 모르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틀리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들키냐? 들키는 경우도 있고 들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하니까 이 세무서에서도 모든 거를 다 체크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잘못됐지만 발견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따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국가에서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눈에 너무 잘 띄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뭐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500만 원 이상 버는 근로소득자인데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 삼거나, 내 와이프가 약사인데 돈 엄청 벌어요. 사업소득자. 근데 내 기본공제에서 인적공제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들키기 쉽겠죠. 그런 경우는 환급 나오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 있냐? 퇴직자 신고를 해서 다 환급을 받았는데 재직자 플러스 퇴사자 같이 신고를, 이전에 중도퇴사자 신고를 안 한 줄 알고 재직자 퇴직자 해서 환급 신청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산세 나옵니다. 그런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나 케이스 등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연말정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확인은 안 되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세액공제와 그 소득공제는 요즘은 점점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하면 그 소득공제에서 하면은요, 여러분, 소득공제에서 하면은 고소득자가 유리하고요. 세액공제에서 해주면은 약간 저소득자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세액공제 자체에서 예, 해주는 게 많이 해주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여러분들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이왕이면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서 그거를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안 보시더라도 이 맨 앞에 거 있잖아요. 맨 앞에. 그 앞에 보시면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요건표, 그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 그다음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요런 내용들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요 앞에 내용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제 영상이나 국세청 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일 제 영상보다도 사실 국세청 영상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시거나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 어떻게 보면 키 포인트를 좀 얘기를 드린 거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할 댓글,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아마 다들 내일 회사 갈 그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듯해요. 하지만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더 큰 보답으로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부자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